캄보디아 스캠 제국의 몰락, 천즈 회장 체포 전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드디어 체포된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돼지도살 스캠이라 불리는 대규모 로맨스 사기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건 단순한 범죄자 체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부 범죄의 실체,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천즈 회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겠죠.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태자단지라는 대규모 범죄 단지를 운영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온라인 사기를 벌이는 범죄 공장이었죠. 주요 범죄 혐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온라인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입니다.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 스캠 범죄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대학생이 이 과정에서 감금 고문당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셋째, 대규모 자금 세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천즈는 30개국에 걸쳐 100개가 넘는 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천즈가 스캠 단지 내 노동자 폭행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부 체포 과정, 국제공조의 승리. 그럼 천즈 회장은 어떻게 체포됐을까요? 여기엔 한국 대학생 살인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스캠 조직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총책인 한모 씨는 중국인으로 중국 한국인 공범들과 함께 범죄 조직을 운영했죠.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공조해 한모 씨를 추적했고 2024년 11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태국 당국과 협력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모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한모 씨 검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배후 조직인 프린스 그룹의 실체가 드러났고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10월 천즈를 전신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고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천즈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9천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 사례입니다. 홍콩 경찰도 약 4,8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천즈 측의 자금 해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천즈는 교묘한 방법으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해 해외 송환을 피해온 거죠. 하지만 2025년 12월 캄보디아 왕령으로 그의 국적이 박탈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수개월간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하며 천즈를 추적했고 결국 2026년 1월 7일 천즈를 포함한 중국인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3부 왜 중국으로 송환 배경?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왜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송환됐을까요? 첫째, 국적 문제입니다. 천즈는 본래 중국 국적자였고 캄보디아 국적이 박탈된 후 법적으로 중국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범죄 규모의 지리적 중심입니다. 천즈의 범죄 조직은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일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수사를 주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셋째, 캄보디아와 중국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원활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부 예상되는 처벌과 향후 전망. 천즈 회장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매우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국 형법상 대규모 경제 사기와 조직적 강제 노동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도박장 개설, 사기, 자금 세탁,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사기 피해액이 특별히 크고 강제 노동과 조직범죄 같은 중대한 정황이 확인되면 무기징역에 상당하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만 최소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 환수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가 천지의 자산을 압류 동결했는데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면 복잡한 국제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국 법 체계가 다르고 자산 배분 협의도 필요하며 피해 사실 입증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보상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프린스 그룹은 회장 부재와 자산 동결로 사실상 경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홍콩 증시 상장 계열사에서는 감사법인이 사임했고 다른 계열사들에서도 임원진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부 한국의 대응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대학생 살인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이 공조해 주범 한모 씨를 추적하고 태국에서 검거했습니다. 국제공조 수사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죠. 또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송환받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스캠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범죄 예방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생한 범죄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국민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압류된 자산 중 한국인 피해자 몫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국 등과 협의해 한국인 피해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천지 회장의 체포는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들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부를 쌓고 현지 권력과 유착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 앞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천지 체포만으로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다른 조직이 빈자리를 채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해외 취업 제안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